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야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던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바람이 가을 그러네요. 예. 가을에 정취가 담긴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힘든 시절이지만 잘들 버텨내시고 우리 풍요로운 가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나마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게 다져가도록 하시지요.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요, 우리 김보성 씨 사주를 가지고 제가 그 사주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통변 비결을 전수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 명사들의 사주풀이를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명리 학습 과정에서 최고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또한 비용도 가장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셔야지만이 그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영상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명리를 공부하는 학도시라면 개별적으로 썸머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지금 공부해 나가시는 내용들과 그 진수아에게 배웠던 그 통변하는 방법들, 통변 비결들을 견주어 보시면서 진수아는 무엇이 틀렸다 이런 거 캐치해 내시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 영상 밑에 그 반박글 다셔도 됩니다.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해주셔도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 김보성 씨 사주는요, 제가 정확하게 생시까지 추론을 한 건 아니고요, 입수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 보면 정확하게 김보성 씨 사주를 추론해 내신 아주 멋진 명리학자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오라고 블로그 명이 그렇게 되시던데, 이분 그 명사들 사주 추명한 거 보니까 사주 추명한다면서 3주만 덜렁 그 드러내놓고 추명하는 그런 좀 낮은 술사들 많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멋진 술사분이세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명리학적으로 생시를 추론을 하셔가지고 사주를 제대로 세우시고 푸시던데, 이 네오라는 분께서 김보성 생시를 정확하게 잡아서 풀이를 해두셨다고요. 아주 그 멋지신 것 같아서 밑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도 달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명리학자 분들이 많이 인정받는 그런 그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수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여기 네오라는 술사 분께 명을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보성의 생시는요, 무신시입니다. 저는 어떻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이 김보성 씨가 2009년 당시에 명리학자 이수 선생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선생이 김보성 씨의 사주를 바로 앞에서 풀어드리고 또 뭐 그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해서 올라와 있던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사주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글 내용을 보아하니 생시는 무신시가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주는 말 그대로 사주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생시를 모르고 풀다 보면 격국도 완전히 어긋날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아베 신조 올해 2020년도에 아베 신조는 삼재팔란에 처할 것이다 또는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시를 정확하게 제가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아베에 그렇게 생시를 정확하게 잡아줘야지만이 바른 추명이 가능하고 적중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 명리학도 여러분 바른 길을 가셔서 바른 명리학을 익혀주시고 바르게 명리를 펼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 옮겨서 김보성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김보성 형님의 사주 명식을 보면서 통변하는 방법 그리고 통변 비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신은 무신씨가 맞고요. 김보성 본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경자대운에 있습니다. 올해 경자년에 있죠. 자, 사주 원국의 특징을 볼 때 역시나 음양오행 순서대로 음양을 살피고 오행으로 넘어가고 합충형파에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음양을 보면 음일간이 음화일간이 양 이렇게 양 5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일간은 양의 인자들을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인력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들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양에 의해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더 많은 사주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천수 진가론에 의해서 진신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정화일간의 진신은 간목이 되죠. 항상 정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귀격을 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간목은 굉장히 이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격국을 살피는데요. 격국은 월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월지에서 투관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관격이 되는데요. 이 상관격은 이 정인을 본다고요. 그러면 격국은 더 정확하게는 상관패인격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이 이 간목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외격으로 보면 이거 보세요. 밑에 걸록을 깔고 있죠.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그리고 전체적인 기세를 본다면 전부 다 화기운에 에너지가 몰려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본인에게 세력이 종하게 되는 종세격이 되죠. 더 정확하게는 화에 종세를 했으니 종왕격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화니까 염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패인의 격국에 걸록격의 염상격의 사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뭘 놓고 보는 게 정확하냐?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특징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상관패인의 특징도 드러나고 걸록격의 특징도 드러나고 염상격의 특징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딱 하나 잡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있죠. 뭐 용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관패인을 두고 용신을 찾을 것이냐, 걸록격을 두고 용신을 찾을 것이냐, 염상격을 두고 용신을 찾을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시라고요. 상관패인도 되고 걸록격도 되고 염상격도 되는 겁니다.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따로 용신 찾는데 매진하지 마시라.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통변 비결로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네요. 용신 잡으려고 하면 통변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는 것이다. 그게 사주의 실전 통변, 바른 통변법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사주는 그 기세를 봤을 때 염상격이기 때문에 대운이 어떻게 흐르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인비식으로 흐르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목으로 흘러주든지 대운이 화기운으로 흘러주든지 토기운으로 흘러주든지 해야 가장 좋은 순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종왕격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표현을 했는데 뭐 종세격이다, 뭐 종왕격이다, 염상격이다, 뭐 같은 다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대운이 목화토로 흘러줘야 되는데 대운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사주 원국을. 그리고 참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려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이 김보성 사주에 명궁이 있습니다. 명궁은 병신이에요. 병신을 명궁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병신. 요게 명궁이 이 성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명궁의 중요도는 뭐냐면 명궁은 자의 내면 깊은 곳, 하늘이 원초적으로 부여한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정제를 부여를 했죠. 돈은 하늘에서 부여를 해준 겁니다. 김보성 씨한테. 또는 바른 안에는 하늘이 부여를 해줬다고요. 사주 원국과 어떤 뭐 사신합평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형이 된다든지 충을 직접적으로 맞는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 정제는 끊임없이 하늘에 부여된 어떤 복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명궁의 작용이고요. 자, 다음에 보실게요. 대운은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이렇게 불리하게 흘러버리니까 이 염상격의 특징, 치우친 종색격의 사주의 특징이 고스란히 삶에 있어서 투영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투영된다? 잘 될 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못 될 때는 한번 확 주저앉는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김보성 씨가 기본적으로 대운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김보성 씨의 특징은 사실 연기는 잘 못하죠. 연기력은 떨어진다고 뭐 그 세간에서 다 인정한 거니까 제가 뭐 언급해도 보성 형님께 별로 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을 하셨죠. 주식을 해서 찍기만 하면 3배, 5배 뻥튀기 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33세 무술대운. 김보성 씨가 사기만 하면 3배에서 5배 뻥튀기가 되더래요. 그래서 김보성 씨가 이때 주식으로 100억을 법니다. 그리고 대운이 바뀌면서 이때 번 100억 다 잃고 빚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극과 극입니다. 근데 이 형님 주식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주식 한다고 TV에서 그 말씀을 하시네요. 참 답답합니다. 보면 엄마 된 마음으로 저 개구장이 철한 듯 그 개구장이 아들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사주를 보고 보성 형님 아직도 주식한다는 이야기 그 접하고 나니까 정제라고요. 정제. 지금 지장간에도 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은 편제잖아요. 편제. 명궁에도 가지고 있는 게 정제라고요. 그러면 정제에 해당하는 어떤 수익 창출을 도모하셔야지. 정제와 전혀 상관없는 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주식을 하시니 염상격의 특징대로 잘 될 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결국 확 주지 않고 잘 될 때 올라갔다가 주지 않고 그러다가 못 올라가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보성 형님 이 영상 보시면 주식은 형님 사주에 없다고요. 제발 좀. 염상격의 특징대로 너무 사시는데 의리 막 하시면서 형님 그 힘들잖아 사는 게. 자, 그래서 특징이 그대로 대운에서 보이시죠? 자, 염상격이라서 이 운은 이 명은 목화토로 흐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목화토. 근데 뭐 금운으로 왔다가 서방 금운으로 갔다가 북방 수운으로 가버리니까 대운은 원국을 사실은 배신을 한 것이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대 초반에 편제 아버지와 인연을 끊게 되죠.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면서 그 보성 형님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해 버렸다고 해서 이때부터 근 30년 동안 아버지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편제는 염상격에 의해서 그리고 정화일간에 의해서 완전히 타격을 많이 받아버리는 형국이죠. 허락되지 않은 기운. 만약에 이 원국에서 원국 한번 보실까요? 이 자리가 간목이 아니고 금이나 수가 왔다면 다 깨져나갑니다. 이 극강한 화기운에 의해서 들어온 수나 금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불타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다행히 간목이니까 그나마 버텨주고 있고 목생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의 성분, 어머니는 보성 형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요. 상간폐인의 격국을 성격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데, 자 지금 대운이 이때예요. 53세 경자대운에 있습니다. 금극목하고 있죠. 천간은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간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간은 정확하게는 충이 아니고 극의 관계죠. 금극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현은 갑경충 이렇게 표현하는데, 깨지는 것은 간목이 깨지는 거죠. 이 간목이 더군다나 지장간에 뿌리도 없는 좀 아쉬운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이번 대운에 그 극을 받아서 위태로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이 또 공교롭게도 경자년이에요. 이게 대운에서 만들어둔 이런 불리함을 올해 인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첨언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보성 형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게 하시고,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불상사에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운세의 흐름은 어떨까요? 자, 형님 주식으로 마이너스 20억 돼 가지고 100평에 살다가 30평 전세로 옮겨가지고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2014년에 느닷없이 비락식해로 일약 붐을 일으키게 되시죠. 갑오년입니다. 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갑이 와주죠. 갑목이. 그리고 또 지지로는 오화, 비견이 왔다고요. 그래서 오화가 다시 복음을 하면서 이 비견, 나의 동지들이죠. 겁재는 내 돈을 뺏는 나쁜 도둑놈, 비견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인자들. 이 비견이 인동이 되면서 이 갑목이 다시 한번 귀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비락식계로 확 뜨면서 그 20억 있던 빚을 대부분 다 갚으셨다고, 그렇게 다행스러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건 지난 대운이고요. 올해는 그 어머님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운이 기해 대운에 있어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 해수가 사화와 사해충을 한다고요. 사해충을 하면서 이 겁재를 건드려 버리는데, 이 겁재가 깨지나요? 안 깨지죠. 아니, 전체적으로 화기운이 이렇게 극강한데 해수 하나가 와서 일지를 친다고 해서 이 해수가 깨지는 게 아니고 충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왕자 충발. 겁재가 그렇게 극강하게 설쳐버리니 주식으로 벌었던 돈 다 까먹고 마이너스 20억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운에는 비록 대운이 전체적인 흐름은 도움을 주는 대운은 아닙니다만, 지난 대운보다는 훨씬 낫다고요. 천간으로 그 경금이 들어와서 갑목을 치는 부루는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수는 또 이 신금과 반합을 이룬다고요. 정제를 지켜줍니다. 돈을. 그죠? 지난 대운에는, 기해 대운에는 이 사화 급제를 인동시켜 가지고 충발을 시켜버리는데, 이번 대운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보성 형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관을 살려야죠. 그죠? 상관성을 살리고, 또 자오충이 있네요. 비견을 건드리네. 나의 동지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인동을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일 좀 해보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상관성을 충분히 그 기능을 살리셔가지고 그걸로 이 정제를 창고를 채우셔야지, 이번 대운에. 그런 삶의 그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다시 이번 대운은 무사히 넘어가게 되실 거고요.
쉽게 말해서 지난 대운보다는 훨씬 나은 시절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60대가 되면 다시 한번 기다리던 토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토운을. 이 편재 신을 크게 쓸 수는 없겠다. 그죠? 병신 합수가 되니까. 합수도 되는 것도 아니죠. 월지의 힘을 얻지 못하니까 수로 화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병신 합이 돼서 뭐 합거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대운 지지를 추군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감명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통변 비결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사주에 있는 것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봐야 사주가 제대로 감명이 됩니다. 어느 하나 딱 잡아서 용신 잡으려고 애쓰면 그때부터 망해먹는 겁니다. 이 통변은. 아시겠습니까? 예, 좀 써머리 좀 해두시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실관 연습할 때 적용시켜서 한번 저의 진수화가 알려드린 관법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진수화 말이 한 80%는 맞구나 이렇게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예, 이번 영상도 감사하고요. 뭐 도움 되신 만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진수화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